고인누락 당신이 했습니까? 청와대로 불려간 김관진 전 안보실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드 보고 누락에 책임을 묻겠다는 청와대가 이제는 칼을 이 인물에게까지 겨누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인물인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닙니다. 긴장하지 마. 예. 내가 보기 겁나냐? 평상시에 분명히 있어야 돼. 예. 대비 시스템에도 안착이 돼야 돼. 얘가 강한 의지를 가야 돼. 나라를 제일 전방 그냥 조국을 수호하는 천병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스스로 잘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남은 여러분들 그 기간 동안 열심히 그리고 거기서 뼛속까지 야전군인이라든지 김관진 전 안보실장인데 어제까지는 이현재 의원님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그 화살이 돌아갔었는데 오늘부터 미묘하게 이제 더 윗선을 겨냥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일단 김관진 전 실장은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과 또 안보실장을 역임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사드의 도입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총괄적인 지휘를 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 안보실이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인수인계를 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왜 갑작스럽게 사드 배치를 하게 됐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됐는가. 이거 이제 전체 총괄적인 걸 파헤치려면 결국은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한 조사가 이제 불가피하다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제 한민구 장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김관진 장관의 지휘를 받는 듯한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청와대가 이번 사안의 어떤 절차적인 문제를 지금 살펴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김관진 전 실장을 조사하는 거는 이제 어떤 수순인 것 같고. 어제 이제 비밀리에 청와대에서 모처에서 조사를 했다고. 그렇습니다. 이미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고. 결국 또 이게 한 문제는 그렇다면 과연 이게 이제 나중에 또 황교안 전 총리까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그런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님, 근데 저는 궁금한 부분이 불러서 조사를 하긴 했는데 청와대에서 그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는 밝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이제 국가기밀사안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사드 배치 과정이라든가 논의 과정 자체를 만약에 그 지금 굉장히 언론의 브리핑을 잘 하잖아요. 그 브리핑을 했다가는 사실은 굉장히 큰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그 국내에서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해서 시끄럽다고 하니까 중국은 사드 이제 철회해야 된다 얘기하고 철수해야 된다고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배치한 거다. 이렇게 지금 미국하고 중국 양국이 지금 다시 거기에서 어떤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걸 언론에 공개를 해버리면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미국 그리고 우리 이렇게 외교적으로 얽힌 문제가 갑자기 돼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그 과정까지 공개하는 건 좀 극도로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밀리에 김관진 전 안보실장 조사를 한 청와대 도대체 어떤 배경이 있는지 민주당의 이철희 의원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관진 전 실장이 중심에 서 있는 거 아니냐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했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미국과의 협상이라든지 이런 전후 맥락을 잘 아시는 분이 김관진 전 실장인데 그분이 대통령에게도 보고를 안 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보고를 안 했고 후임 안보실장에게도 제대로 인수인계를 안 해줬다면 그야말로 직무유기죠. 저는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을 그러니까 한민구 국방장관이 아니라 그 윗선 이종호 박사님, 김관진 전 실장을 정확히 노리는 문 대통령의 속내를 우리가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정조준하고 있는 것은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방산 비리입니다.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하고요. 그 정점에 이제 김관진 전 실장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이 김관진 전 실장만 보는 게 아니고 김관진 전 실장하고 형님 동생 사이라고 하는 정윤회 씨 그리고 그 옆에 최순실 씨 그리고 로키드 마틴 이 세 축의 지금 사실은 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아직 이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고 이제 일종의 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윤아 씨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김관진 전 실장하고 형님 동생하는 사이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말이 이제 전원을 통해서 일단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황상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드가 배치되는 과정에도 김관진 전 실장이 미국을 굉장히 여러 차례 이제 드러났었던 그런 정황이 지금 포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사실은 이제 그 F-15SE에서 F-35로 기종이 바뀌는 그 과정에도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 사실 김관진 전 실장이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 김관진 전 실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무적 판단이 필요해서 이거 바꿨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고려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본인 입으로 이미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이 박근혜 정부 기에 들어와서 로키드 마틴의 수주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잠시 뒤에도 좀 한번 같이 덧붙일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한 건으로 우연히 시작된 일이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함께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돼버린 그런 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그래서일까요? 일각에서는 국방부 내 일종의 적폐청산이다, 뭐 라인 정리다 이런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까지 이어질지 상당히 저는 뭐 의문인데 왜냐하면 군 같은 경우는 이게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검찰과는 또 달리 군이라는 것은 또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고 또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집단이기 때문에 어떤 군을 개혁한다는 것은 예전에 이제 우리가 김영삼 전 대통령 때 취임하자마자 그때 하나회를 아주 정광석화 같이 척결했지 않습니까? 네. 당시만 하더라도 군 육사 출신들이 어떤 군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핵심적인 실세 그룹이 돼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군이 어떤 그런 정치 개입이나 인가 하기에는 군 자체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그렇게 확대할 경우엔 자칫 제가 볼 때는 역풍을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문제를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사실은 청와대가 하는 문제가 보면 청와대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청와대가 몰라서 갑자기 놀랐다 이런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이런 것을 딱 잡아서 지금 오히려 들어갈 경우에 확대할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특히 뭐 군이라는 게 김관진 실장이 물론 뭐 국방부 장관도 하고 안보실장도 하고 해서 군내 인맥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예. 그러나 이것 자체를 검찰 사정하듯이 군을 갖다가 뭔가 하겠다라고 한다라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저는 상당히 저항이 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볼 때 아마 건드리기는 상당히 힘들어질 것이 아닌가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뭐 김관진 사단 제거 이것까지는 쉽지 않을 거라 이런 분석이신데 사실 김관진 전 안보실장 관련해서 과거에 송영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현재 대통령이 탄핵돼 있고 많은 국민들이 이 사드 배치 찬반을 넘어서 설치 과정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면 당연히 그때 처리하는 게 맞을 텐데 왜 이렇게 급격하게 했는가? 저는 김관진 안보실장이 무슨 특별한 로키드 마틴과 이해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드 보고 누락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아직도 여당 내부에서는 송영길 의원은 이 대선 기간 중에 급하게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사드를 도입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김관진 지금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 KF-X 차세대 전투기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로키드 마틴사의 F-35입니까? 그것을 해서 기존에 어떤 그 결정된 것과 그걸 바꾸는 과정에서 이 그 김관진 그 안보실장이 과거에 어떤 개인적인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넘어서 이번 그 사드 같은 경우에도 같은 회사에서 있기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은 대규모 군수 이거 KF-X 같은 경우에 10조가 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그 개인적 비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정권이 바뀌기 전에 급하게 이와 같은 일을 했을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지금 적어도 아직까지는 의혹 단계입니다만 그와 같은 것을 지금 현재 여당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거를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은 것을 한 것은 기본적으로 마치 그 돈봉투 사건을 기화로 해서 이 그 검찰에 대한 내부적인 개혁을 그 드라이브를 걸듯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국방부 내의 어떤 그 인적 청산 내지는 국방 개혁을 하려고 하는 신호탄이 아닌가 하는 것이 강력하게 어떤 제기되는 의혹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드 배치 문제나 지금 청와대 뭐 보고 누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도 다 아시다시피 갑자기 산무라고 해서 전혀 사드 배치에 대해서 논의한 바도 없고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용인한 바도 전혀 없는 그런 사안인데 작년 7월에 그냥 갑자기 덜커덕 사드 배치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그 과정도 사실은 미심적인 부분이 있고 원래 올해 연말까지 사드 배치를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근데 갑자기 대선 전에 4월 26일 날 그냥 사드를 갑자기 들여왔다고 언론에 공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드 배치 과정에서 그 과정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2차례나 갔다 오고 이러는 게 뭔가 절차상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그동안에 있어 왔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이게 로키드 마틴이 뭐니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지가 뻗쳐나가는 것 같다. 그거 하나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보고 누락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시각이 엇갈릴 수는 있지만 김관진 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11일 동안이나 같이 근무를 했어요.
근데 중국하고 지금 특사를 보내면서까지 사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외교 관계를 어떻게 다시 복원할 것인가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는데 국가안보실장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사드 어떻게 배치했는지 보고하시오라고 해야 보고하는 건가요? 그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니 지금 이렇게 사드 문제가 첨예하게 맞부딪히고 아주 예민한 문제가 됐다면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지금 사드 배치 과정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배치하지 못한 4기가 남아있다 그러면 지금 어디에 보관돼 있고 앞으로 이거는 이렇게 처리하는 게 바른 방법일 것 같습니다라고 하고 의견을 얘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꼭 굳이 지시를 내려야 일하나요?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시각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예. 다 뻔히 알고 있으면서 왜 그거 꼭 보고하라고 얘기하면 될 건데 왜 보고하라고 말 안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중에 호들갑스럽게 얘기하느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상식 수준에서는 보고를 먼저 하는 게 원래는 맞는 것이다. 업무 보고도 하고 다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걸 누락했다고 하는 얘기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드 배치 과정의 불투명성이나 이런 것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봐요. 어제 그러면 비밀리에 조사했던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도대체 어떤 사드 보고 누락에 대해 어떤 말을 할지 참 궁금한데 아직까지 나온 건 없습니다. 김관진 실장 관련해서 또 하나의 좀 흥미로운 얘기가 있는데요. 최순실 씨와도 좀 연관이 돼 있습니다. 노승일 전 부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박은호 원장님이 너네 아버지하고 형님 동생 한다는데 웃기지 말아요. 생물학적인 우리 아빠는요. 김관진 장관님하고만 김관진 아저씨라고 표현했죠. 김관진 아저씨하고만 형님 동생이에요. 그래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부터 제가 질문 안 던졌죠. 제가 남편의 친구한테 물어봤죠. 너네 군대는 어떻게 하냐니까는 회장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라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김관진 전 실장과 정윤회 씨가 호영호재하는 사이다라는 저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불거지고 보니 이게 바로 또 연결이 돼버리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김관진 전 실장하고 정윤회 씨하고 실제로 어떤 관계였는지 이제부터 사실은 언론이 나서서 지금 파헤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상황이 된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정윤아 씨의 말이 맞다면. 그러니까 정윤회 씨하고 이제 김관진 전 실장이 아주 가까운 사이, 호영호재할 정도면 대단히 가까운 사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사이였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국방부 장관에 그럼 기용이 된 것, 또 안보실장에 기용이 된 것, 이 과정에서도 결국은 정윤회, 최순실 씨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안보실장으로 가고 그 즈음에서 사실은 이제 이 군내 인선도 다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도 정윤회, 최순실 씨가 상당히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부분적으로 조금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미 당시에 그 얘기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F-35로 2013년도에 그 결정됐을 당시에 그러니까 김관진 안보실장이 국방장관 할 시절에 이미 그 결정과 관련해서 이 로키드 마틴이 뭔가 정권 실세하고 좀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만났다더라고 하는 설이 있었고 그 국방 전문가인 정의당의 김정대 의원 있지 않습니까? 김정대 의원이 이미 그 당시에 이 문제를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좀 확인을 거치는 절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김성환 평론가님, 잠시만요. 말씀하시기 전에 물론 저건 노승희 씨의 주장이니까 우리가 고지고대로 다 믿을 수는 없어요, 정말로. 그런데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정윤회 씨하고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고리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글쎄요, 저도 그게 좀 굉장히 의문이에요. 최순실 씨 얘기 나왔을 때도 로키드 마틴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게 도대체 최순실 씨가 국방 쪽에까지 손을 뻗친 거야? 이런 의혹까지 사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접근할 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고리를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좀 합리적 의심과 추론이 가능한 정도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제가 갑자기 이제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 정유라 씨 전 남편이죠. 신주평 씨, 최순실 씨가 군대 보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 청탁을 넣은 대상자가 김종전 차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까지 애아버지하고 그 김관진 전 실장하고 친하다 그러면 애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화 넣어서 그쪽으로 그 청탁 넣는 게 더 빠르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이제 배치되는 사실이다. 그렇죠. 좀 이제 뭔가 좀 얼개가 덜 쳐져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마치 이제 뭔가 이렇게 굉장히 신뢰성 있는 얘기로 취급하기 시작하면 이건 정말 무궁무진하게 상상력이 맞아요. 동원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생각돼요. 일단 저거는 주장입니다. 노승희 씨가 이제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정윤회 씨가 호영호재하는 사이다.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한민구 국방장관과 대화 도중에 이 사드 추가 배치 누락 얘기가 나왔다는 것 정의용 안보실장 통해서 입으로 나왔었죠. 오늘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미측의 보고 누락 경위에 대해서 조사하게 된 배경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이것이 국내적인 조치고 또 한미 동맹관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들어가야 되는 모양인데요. 그 문제는 지금 아직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좀 보시죠. 아마 금방 조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비행기를 좀 빨리 타야 되기 때문에. 네, 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이 보고 누락을 언론에 공개하게 된 이유가 한민구 장관과 정용 실장의 오찬 자리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정용 실장이 한민구 장관을 놓고서 이 사람 정말 안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사건의 출발점은 바로 저 식사 자리입니다. 그렇죠.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분 같은 경우 우리나라 국방안보의 전선에 서 계신 분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누구보다도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 분일 겁니다. 자, 그러면 정의용 실장 일단 문제를 짚어보면 정의용 실장이 아니 내기는 어떻게 지금 돼 있어라고 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내기와 관련해서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2기는 이미 성주에 배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4기는 이미 이제 그 외관에 돼 있다는 외관에 보관 중이라는 사실이 언론 통해 나갔어요. 즉 사드는 한 세트가 6기입니다. 그건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4기는 어떻게 됐어요라고 묻는 것 자체가 일단 제가 좀 의문스럽고 그것에 대해서 한민구 장관이 그런 게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민구 장관 아마 그렇게 혹시 들었을지도 몰라요. 이 4기를 4세트로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한 거 말고 혹시 4세트가 있는 거, 다시 있는 게 어떠냐.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민구 실장이 더 이야기를 물었어야죠. 그 4기란 게 뭡니까? 이렇게 되물었어야 되죠. 그럼 당연한 대화 아닙니까? 그게 보통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그렇죠. 자체가 봉숭아학당이 그렇죠. 왜냐하면 그 대답을 하면 당연히 그럼 4기가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아니 그 2기 말고 4기 말이에요. 이렇게 다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마디씩만 왔다 갔다 하고 서로 모르고 그다음에 바로 정의용 실장이 대통령한테 가서 4기가 새로 있었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보면 아까도 뭐 봉숭아학당 이야기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국방안보를 최고의 책임진 두 사람이 밥 먹고 할 이야기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과연 이 두 분의 이야기 자체가 뭔가 더 추가적인 이야기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두 마디만 이야기를 했다라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두 분 다 정말 이거는 큰 문제다. 한 분은 사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몰랐고 한 분은 물어보는데 대답도 안 하고 구체적으로 다시 되묻지도 안 하고 한민구 장관은 책임자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디 있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럼 뭔가 물어봐서 그것도 국가안보실장입니다. 대통령 바로 밑에 있는 국가안보실장이 물으면 대통령이 묻는 거라 생각했어야죠. 근데 그걸 대묻지 않았다? 저는 한민구 장관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예요. 저 두 사람의 두 인물의 대화에 또 이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희가 모르는. 그 부분도 좀 밝혀져야 될 텐데 어쨌든 최 변호사님. 오늘 저희가 김관진 전 실장 이제 뭐 키워드로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청와대로 불려가서 여러 가지 조사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이 김관진 전 실장의 불똥이 정말 황교안 전 권한대행, 황교안 전 총리까지도 조사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한민구 장관 같은 경우에 현직입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김관진 그 안보실장과 황교안 그 전 총리는 말 그대로 이제 전직인 것이죠. 이게 수사라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미 수사를 통해서 어떤 강제 수사를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조사 절차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라 가라라고 한다고 해도 안 가면 그만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가급적 어떤 사실관계를 지금 밝히려고 하고 있고 만약에 청와대에서 하는데 나가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민주당 여당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을 청문회를 통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칼날이 황교안 전 총리까지 갈 가능성이 있죠. 다만 현재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청문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의 기밀이 외부에 다 유출되기 때문에 그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논란은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황교안 총리까지 그 칼끝이 겨눠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정조주는 지금 화면 보시는 김관진 전 안보실장까지는 왔어요. 이 사드 보고 누락과 관련해서 군 내부에서는 예상치 못한 조직의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조직이 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알자회에 대해서 아시죠? 네, 들어봤습니다. 알자회가 세력화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우병우와 안봉근이 다 봐주고 있다. 인정하기 어려우시죠? 그런 건 아닙니다. 알자회가 살아났다. 알자회를 전면적으로 배치했다라는 이 증언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려우시죠? 예, 좀 뭐 그렇게 한 아까
예. 저게 이종훈 박사님. 네. 보니까 알자회라는 게 그러니까 국방부 내에서 큰 사조직, 뭐 조직이라면 이게 한민구 장관이 방조를 했고 뭐 김관진 전 실장 뭐 여러 가지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직까지 지금 아마 청와대에서 겨루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 논란이 됐던 시기가 그러니까 2014년에 이제 군 인사가 있죠. 가을에. 그 가을에 있을 때 그 기무사령관이 바뀝니다. 기무사령관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아시죠? 군 내 모든 정보를 다 다루는 어떻게 보면 청와대 거의 민정수석실에 해당하는 조직이 군내에서는 그 기무사령관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원래는 이재수 전 사령관이 했죠. 그래서 박지만 회장의 동기생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박지만 라인이 굉장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조현천 이제 사령관으로 바뀌는데 이분이 알자회 출신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온 얘기가 우병우 이 민정수석이 그러니까 우병우 이 라인을 이제 군 쪽에다 좀 만드는 과정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그 당시에 이미 이제 돌기 시작했고 알자회하고 결국은 우병우가 이렇게 전략적인 그 협력 관계를 맺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 얘기가 그 이후에 또 더욱더 많이 나오게 된 계기는 뭐냐면 이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여러 가지 군내 정보 보고를 보고 자료를 누구에게 주냐면 국정원 2차장에게 줍니다. 국정원 2차장이 또 우병우 민정수석하고 굉장히 친한 사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병우 라인으로 꼽히는 그 2차장 밑에 있는 추모국장 이름 들어보셨죠? 예, 추모국장에게 이제 이 보고서가 다 이제 실무적으로 가는 이제 그런 그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군 인사 이후에 이루어지는 인사에 또 반영이 되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알자회가 이제 갑자기 부상이 됐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럼 알자회가 저게 주체냐? 그러니까 이 모든 이 국방비리나 이런 것의 주체냐? 그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면이 없잖아 있다. 결국은 우병우 라인과 우병우 라인을 움직인 그 배우 누군가. 그러니까 결국은 최순실 씨를 이제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그런 이제 시각도 꽤 있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이제 그 방산비리와 연관지어서 그러니까 이 최순실 정윤회 그때까지만 해도 정윤회 씨가 약간 영향력이 살아있을 때였기 때문에 이쪽에서 결국은 이 군내 인사라든가 이런 것도 다 좌지우지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추정으로까지 지금 발전돼가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얘기를 저희가 쭉 해보니까 사드 보고 누락 파문의 후폭풍이 정말 만만치 않은데 어디까지 갈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